거절 못하면 평생 가난해진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늘 열심히 뛰는데도 왜 내 손은 비어 있는가?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한 번도 고개를 저어본 적 없는 이들. 단호한 아니요는 끝내 내뱉지 못하고 늘 예스만 반복하던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는 착한 이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삶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마음을 미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선한 마음만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만 보답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입니다. 동네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는 부탁에도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는 청에도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 참 인심 좋다.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버티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씨앗까지 다 퍼주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내일을 위해 반드시 씨앗을 남겨야 합니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그 씨앗을 지켜야 다음 계절에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씨앗마저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절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내 배를 먼저 지켜야 한다. 내 배가 가라앉으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착함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삶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지탱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내 존중과 풍요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장사꾼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남이 찾아와 부탁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도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는 말에도 늘 고개를 끄덕이며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 참 인심 좋다, 의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가게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빚은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이 곧 선이라 믿고 모든 걸 내어주는 행위가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가장 깊은 가난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굶주려도 내일을 위해 남겨둬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까지 다 퍼주면 그 순간은 칭찬받을지 몰라도 다음 계절에는 밭을 갈 힘조차 잃게 됩니다. 오늘의 호의가 내일의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내 배를 먼저 지켜야 한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여러분, 도움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씨앗까지 내어주는 삶은 결국 내일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내일을 지키는 농부는 계절마다 풍요를 거두며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립니다. 착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 위에 단호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해냈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알기에 수많은 유혹과 요구 앞에서도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단호함이 결국 더 큰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끝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떠안은 적, 가정에서 가족의 기대에 매여 정작 내 꿈은 점점 뒷전이 된 순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의 아니오를 못해 결국 내 삶이 지쳐버린 경험,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도와주자. 이번만은 희생하자. 하지만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시작이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면 그는 끝내 자기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는 용기가 있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성공과 큰 성공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장터의 저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는 곡식이 잔뜩 실려 있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 저울은 기울어지고 쓰러집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나도 상대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주는 것 이곳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곡식을 다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몽땅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힘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젊은 날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면 기회가 커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까지 받아들이자 곧 무게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늘 바빴지만 정작 내 삶의 저울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예스는 결국 저울을 쓰러뜨립니다. 균형 있는 아니오가 있어야 삶의 무게가 곧게 서고 그 위에서 진짜 풍요가 쌓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 누구든 와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칭송합니다. 이 집은 복이 많다. 저 우물 덕에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양동이로 물을 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전히 풍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마침내 바닥에서는 갈라진 흙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자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의 도움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도움은 나를 먼저 고갈시킵니다. 내가 고갈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는 젊은 날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직원들의 고민을 전부 내가 대신 짊어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존경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회장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점점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만 했고 결국 내 어깨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물도 마음도 끝없이 퍼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마른다. 그리고 마른 우물은 더 이상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절은 차갑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물줄기를 지켜야만 세월이 흘러도 맑은 물이 솟아올라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일하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늘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줘. 다음엔 내가 할게. 나는 사람 좋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일을 대신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습니다. 저 친구 참 성실하다. 믿음직하다. 그 말에 나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의 평가는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일은 못 챙기고 남의 일만 한다. 처음에 칭찬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존중이 아닌 무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도움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도움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하찮게 만듭니다. 반대로 경계 있는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주고 나에게는 진짜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는 순간 상대는 자기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침내는 무시로 바뀝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선의는 존중을 낳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시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계추가 좌우로 일정하게 흔들릴 때만 톱니바퀴는 정확히 돌아가며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시계추가 한쪽으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톱니바퀴는 굳어지고 시계 전체가 멈춰섭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고마워하고 착하다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는 지쳐버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 그 불균형에 흔들리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잠시 풍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으면 결국 관계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 현장에서 이 진실을 보았습니다.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장은 결국 자기 회사의 균형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가장은 자기 꿈을 포기한 채 끝내는 가족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듯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힘은 그 균형을 지켜주는 저울추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언젠가는 내 삶의 시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기와 지붕이 반듯하게 놓여 있고 문짝도 말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의 대들보 하나가 삐걱이며 금이 간다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그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멋진 말들을 내뱉으며 누구보다 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대들보가 무너져 있다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삶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는 살아오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작은 실패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 반대로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의 기둥이 단단한 사람들은 폭풍 같은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대들보, 내면의 기둥에서 비롯됩니다. 불안과 조급함, 질투와 허세가 마음의 대들보를 갉아먹으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은 착한 마음만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존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단단한 마음의 대들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도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내게는 하루의 기둥을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먼지가 사라지고 연장이 가지런히 놓이면 내 마음도 가지런히 정돈되었습니다. 책상이 어지러우면 머리까지 혼란스러워지고 의자를 곧게 세우면 마음까지 단정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질서 속에서 나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거래가 무너져도 배신이 찾아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성공이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언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책상이 정리되어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생활이 정돈되어 있으면 작은 행동에도 신뢰가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세운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 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규율 없는 삶은 처음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즉흥적으로 선택하며 책임을 미루는 삶,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밭에 물을 심는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줄을 맞추지 않고 제멋대로 흩뿌려 놓으면 처음엔 푸르러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잡초와 뒤섞여 결국 열매는 부실해집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 없이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분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일은 꼬이고 사람들은 점점 신뢰를 거두게 됩니다. 마침내 그 삶은 결실을 맺지 못한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에 규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내 하루를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었고 나는 그 덕분에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규율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이 나를 떠받쳐 주지 않습니다. 규율 없는 삶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 나무는 끝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규율 없는 삶은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율 있는 삶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를 실어주고 작은 행동에도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여러분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싫다고 하면 내가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짐을 짊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지혜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규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이번만 들어주자, 다음번엔 거절해야지. 하지만 결국 한 번도 아니요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시간을 잃고 자기 에너지를 잃습니다. 반대로 규율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었기에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단호함은 남을 차갑게 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내고 상대에게도 진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면 상대는 결국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내는 무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거절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 제안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이익처럼 보였지만 원칙에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은 손해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더 큰 길로 이끌었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배를 지켜내는 닫히며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기둥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굶주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위한 씨앗입니다. 오늘 배가 고프다고 씨앗까지 다 먹어치운다면 그 순간은 허기를 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음 계절에는 밭을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씨앗까지 내어주는 농부와 같습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내일은 절망만 남습니다. 반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을 지킵니다. 그는 자기 자원을 함부로 소진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을 위해 남겨둡니다. 그 씨앗이 쌓이고 자라서 계절마다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함께 살립니다. 나는 인생에서 이 교훈을 똑똑히 배웠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나는 직원들의 문제를 모두 내 어깨에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만 했고 결국 내 어깨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 진정한 도움은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일어설 힘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차갑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미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씨앗을 지켜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풍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파도를 만났습니다. 전쟁의 위기, 사업의 실패, 사람들의 배신. 그러나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탱한 힘은 바로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다 자기 인생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건 공허와 피로뿐입니다. 반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키를 스스로 쥐고 더 멀리 항해합니다.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길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에게 존중이 따르고 결국 풍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 내 배를 내가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손에 키를 내어주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여러분이 평생 가난에 머무를지 아니면 풍요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풍경을 바꿉니다. 단호한 거절은 내일의 풍요를 지키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끝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